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의 공연 무대. 김남윤은 무대에서 좀처럼 긴장하지 않는다. 음악이 곧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음악을 살아 숨쉬게 하는 매력의 연주자로 클래식 음악계의 전문 연주자 시대를 연 한국 음악계의 대모로 불리고 있다. 9살 처음 바이올린을 손에 쥐었고 27 약관의 나이에 교수가 된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자신과 제자 모두에게 더없이 철저한 연습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추구해온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의 솔직 담백한 음악 인생이 지금 공개된다. 지난 9월 5일 거행된 제53회 대한민국 예술원상 시상식. 예술원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 예술진흥과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작가 신경림, 영화배우 황정순, 영화감독 임권택 등은 물론 많은 예술원 회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었다. 예술원상 미술부는 올해 예술원상 미술부부는 서민생활의 애환을 화폭에 옮긴 서양화가 장리석. 문학 부분에서는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은 한국시를 대표하는 시인 고은 선생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남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부분의 영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에게 주어졌다.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그녀도 예술원상 수상은 남다르게 느껴진다. 하지 않은 상이 없겠죠. 그러나 제가 너무도 존경하고 너무도 좋아했던 우리 선배님들께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상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끔 가다가 인터뷰를 할 때 선생님 예술관이 뭡니까? 뭐 예술 철학이 뭡니까? 그러면 예술 철학 저 아직까지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술원상을 받고 선배님들을 뵈니까 아 나도 나의 그 특별한 예술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나만의 예술 철학을 하나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김남윤은 하루 일과 중 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연주자보다 스승의 자리가 더 익숙해진 지 오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학생들과 함께하길 좋아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좌우명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하는 자세 그리고 완벽을 향한 다시 한 번 더를 외치는 잔소리 많은 교수님이다. 좀 박자가 안 맞아서 이상하지.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다시 해봐. 다시 해. 그렇게 솔직히 그래 그게 낫겠다. 약간 더 아주 작은 차이로도 음악은 크게 바뀐다. 그것을 알기에 김남윤은 정확한 한음 한음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다그친다. 김남윤이 스파르타식의 엄한 수업을 하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다. 아니 왜 그렇게 딱딱할 봐. 하나 더. 둘, 셋, 넷. 바이올린을 안 할 때는 정말 저는 애들이 좋아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아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굉장히 친하고 사실 장난도 하고 굉장히 좋은데 이제 바이올린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잔소리 할 일이 더 많겠죠. 평소 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 하게 되고 잔소리 하다 말고 소리도 지르게 되고 그러면 좀 무섭다고 느끼나요? 잘 모르겠는데 저 안 무서운데. 처음 그녀가 느낀 교수란 직업은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줘야 하는 허무한 일이었다. 연주의 기교는 물론 감정과 인성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더 주고 싶다. 팔이 되는 게 이렇게 쏘는 활 있잖아. 이렇게 생긴 휜 거. 그런 기분. 김남윤이 평소 제자들의 인성교육에 힘쓰는 이유는 연주자의 성격과 생각이 악기를 통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 들리게. 따라라 이거 셋은 분명히 들다. 여라라 크리센터구나. 그래 이제 막 괜찮은데 다이요 이 소리 이 컬러 거기서 그런데 컬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다시 봐. 하나 둘 야라 둘 셋 길게. 바이올린과 음악에 대해서도 잔소리를 많이 듣지만 평소의 행동가짐이나 이렇게 평소의 생활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잔소리를 하세요. 평소의 행동이 다 이제 음악에서 나오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레슨할 때 빼고는 되게 어머니 같으세요. 뭐 밥 먹었냐고 항상 물으시고 뭐 그런 사소한 것들 많이 챙겨주세요. 한국 바이올린계의 스승이 되기 전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은 뛰어난 곡 해석과 정열적인 연주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연주자였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젊은 연주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일찍이 문을 연 그러한 연주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연주, 그리고 대담한 운궁법과 또 음악적인 표현이 아주 높이 살만한 그런 훌륭한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를 석권하는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스승으로 세계 한국 음악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한 것만으로 국제적인 무대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키웠다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말해서 연주자로서 또 음악 교육자로서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면 설수록 자신이 세계 최고의 정상이 된 것처럼 행복을 느끼는 이 김남윤. 그녀는 스승의 자리가 천직인 듯하다. 저희는 역시 우리 학교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우리 학생들을 잘 가리키고 제가 그야말로 선생으로서 일생을 마칠 거니까 제가 가끔가다 다른 사람들은 농담으로 듣지만 진담입니다. 저는 가리키다 죽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고요. 그게 저의 목표이고 저의 꿈이고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희열이 같은 대학에 재직 중인 강충모 교수는 6살이 어리지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막역한 사이다. 나 혼자만 고통하면 되는데 이건 학생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고통을 하고 그런 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선생님하고 연주를 하려면. 부담스러웠어요. 별로 갔으면 좋겠어요. 방학 내내 진짜 다니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얼마 전에 일본의 페스티벌에 저도 갔었고 또 김남윤 선생님도 같이 가셨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방에서 호텔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야구 중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승에 쿠바하고 하는 것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그 9회 말에 정말 그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끝났잖아요. 끝나자마자 막 제 벽 쪽으로 막 치시는 거예요. 막 흥분이 돼갖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일본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한동안을 그렇게 벽을 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끈하신 분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따뜻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인 연주자이지만 집에 가면 철저하게 생활인이 된다는 김남윤. 살림하는 손길도 바이올린 솜씨만큼 야무지다. 고추전은 처음 부처님은 돼지고기가 훨씬 낫지. 여보 구수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해. 알았어. 알겠나 뭘. 이 사람이 요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요리할 시간이 있으면
학생 하나 더 가르치겠다는 욕심인데 요리할 시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요. 차례를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익숙해져서 잘하죠. 근데 이제 유학 시절에야 항상 제가 해먹고 살았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멋있는 요리는 못해도 그냥 급조하는 빨리빨리 하는 음식은 잘해요.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맛있어 하니까 잘하는 거죠. 어머니한테 조금 갖다 김남윤은 자신의 음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지켜봐주는 남편이 있기에 늘 든든하다. 이걸 허다 말고 하려니까 좀 마시려니까 그러네요. 뭐 가정 생활에 집에서 무슨 뭐 살림하는 거에 좀 서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를 하면은 다른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뭐 이렇게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오히려 들 정도로 애들 가르치는 걸 나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와 최고의 스승으로 살아온 50년의 세월. 김남윤은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그 노력은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 우리나라 바이올린의 역사가 되었다. 앞으로도 김남윤의 많은 계획들이 더욱 풍성한 미래가 되어 다가오길 기대한다. 좋은 음악이요? 그냥 자기가 들어서 기분 좋으면 좋은 음악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음악은 듣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느끼는 거. 그게 좋은 음악이고요. 듣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하나를 심어줄 때, 가슴에 뭐 하나를 콕 심어줄 때, 그냥 그게 좋은 음악 같아요. 테크닉은 좀 문제가 있더라도 듣는 사람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했을 때는 그게 저는 좋은 음악이고 좋은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 우선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생긴 대로, 자기 성격대로 음악이 나와요. 말하는 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흉내내기는 우습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직도 나이가 먹어서도 이렇게 목을 누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뭐 애기같이. 그럼 그런 소리를 내요. 또 걸음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붙여서 찍찍 걷는 애들 뭔가 화를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현악기는 저희가 소리를 만들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소리가 나와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참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전 잔소리꾼 선생님이에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연습해라 소리를 아주 뭐 하루에 수백 번을 하는데요.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분명히 그걸 느꼈어요. 역시 제주보다는
제주는 더 노력이다. 물론 제주가 있어야죠. 제주도 참 중요한 거고. 근데 제주만 있고 노력 안 하는 학생은 정말 천재성을 가졌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다. 그리고 특히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기술 연마라는 말을 제가 가끔 쓰는데요. 테크닉 같은 거는 연습에서 오는 거죠. 사실 저희가 테크닉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음악성은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닉은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거기, 연마를 정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죠. 저요, 우리 학생들이 이 텔레비전을 많이 볼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저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야단을 맞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너무나 잔소리 많이 하시고 너무 야단을 많이 치셔서 사춘기 때는 저 사람은 우리 의붓 엄마의 매 틀림없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뭐 연습 별로 안 해도 뭐 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네 뭐 이렇게 건방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들고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지금 후회가 많다. 그러나 나는 너네가 선생님보다 후회를 조금 덜 하기 바란다. 그래서 잔소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다른 연주도 많지요. 지방에서 독주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서울에서의 독주회를 꼭 열었었는데요. 저희가 가리키고 있으면은 그냥 가리키는 거에 안주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주회라는 것을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연습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연주를 잘 못하면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나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지 못하거든요. 어떨 때 정 답답하면 이런 식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줄 때 제가 독주회를 하지 않고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힘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지런한 연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연주들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물론 벌써 제가 귀국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독주회를 하고 연주를 많이 함으로써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음대 교수님들도 많은 자극을 받으셨다고. 그때부터 음대 교수님들이 많은 연주를 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뿌듯했습니다. 그거는요. 우선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고요. 둘째는 제가 좀 이렇게 치장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 성격도 그렇고 사실 오늘은 인터뷰한다고 해서 조금 뭘 발랐는데 평소에 화장을 전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뭔가 난 이렇게 안 생겼는데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도 잘 못해요. 그리고 성격상 이렇게 뭐가 묻어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그게 왜 CD와 연결이 됐냐면은요. 저는 평소에 연주할 때 그렇게 완벽한 연주자가 아니에요.
틀리기도 하고 음정도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제 마음대로 연주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연주라는 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죽기 전에 내 마음에 드는 연주 한번 하고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CD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이렇게 많은 치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기계도 좋고, 그러니까 안 되게 좋지 않은 데는 거기만 뽑아서 다시 새로 깨끗하게 만들고 거의 완벽한 연주를 기계화해서 내놓는 게 CD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 거고요. 제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완벽한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나중에 너무 완벽한 그게 CD를 만들고 내가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이런 연주자는 아닌데.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음악 한국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한국 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 많은 곳으로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제가 국제 콩쿠르 심사를 자주 갑니다만 어느 국제 콩쿠르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아주 유명하신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골프하고 바이올린은 한국 여자들을 못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많은 학생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아주 굉장히 우승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있는 학생들이 잘할 때만 해도 유학을 갔었어야만 됐고 또 한번 국제 콩쿠르를 시도해 본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꿈으로만 생각했던 게 지금은 너무나 현실로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너무 많은 상들을 받고 또 미운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밖에서 그분들이 콩쿠르만 시키는 학교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국제 콩쿠르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선생과 학생과 학교가 도와서 학생들을 국제 무대에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아쉬운 면이 많지요. 저는 제 꿈이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너 뭐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일반 공부하는 남자들은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도 그냥 빤한 대답했죠.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꿈이 많이 변해서요. 이제는 학생들 가르치는 데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이라기보다 100% 저의 인생을 우리 학생들한테 걸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멋있는 연주자가 돼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렇게 정말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건 저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놀랍게 질문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연주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하면 제가 그 학생의 악기를 가지고 연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악기보다 소리가 좋다면 저는 기꺼이
제 악기 빌려줍니다. 활도 빌려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왜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가끔가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또 수리하죠. 그리고 저는 제가 바이올린을 그만두는 날, 제가 연주를 그만두는 날 제 악기를 우리 학교에다가 기증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학교에다가 꼭 기증을 할 겁니다. 네. 바이올린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하나의 기술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음악이라는 거는 그 자기의 모든 인격이 나오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로만 따다다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선생이라는 직업은 학생한테 모든 거를 쏟아야, 그러니까 저희가 1대1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하고 대화도 하면서 저의 모든 영혼까지 정말 다 줄 수 있어야 좋은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레슨을 할 때는 몇 시간이 가는지 모르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이래서 선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항상 그 즐거운 레슨을 한 다음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참 가리키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어떨 때는 저한테 제 자신에 대해서 참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많습니다. 정말 재주 있는 학생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과연 내가 좋은 선생일까? 과연 내가 저 학생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굉장히 자신감 없는 생각, 그런 생각이 사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갑니다. 여러 번 들어가지만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야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음악,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경제적인 물질까지도 저는 학생들한테 다 주고 싶습니다. 한 좋은 운동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저희 음악하는 학생들도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제력이 없을 때는 기업체에서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경제적으로나마 후원을 해주시고 뒷받침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힘이 나겠죠. 어떨 때는 열심히 가르치다가도 참 막막함을 느낄 때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세계 무대로 내보내나, 이런 막막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럴 때 기업체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나고, 또 그리고 공부만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정말 힘이 나는 일이죠. 저희 언니가 피아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따라서 무슨 음악회를 가서 봤는데 그 챔버 오케스트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요. 근데 그 바이올린이 참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지방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전근을 다지시는 직업이셨기 때문에 대전에서 살 때인데 아버지 보고 서울 가면 바이올린을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제 7살 때 생일날 하나 사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로 제가 또 올라왔죠. 이제 저희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가 집에 있는데 그렇게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자꾸 저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근데 언니가 이렇게 그때 서울대 음대 학생이었는데 언니 친구분께서 또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취미 삼아, 저희 부모님은 몸도 약하고 막내고 이러니까 취미 삼아서 제가 하도 조르니까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한 1년 반인가 밖에 바이올린을 안 하고 겁도 없이 콩쿠르를 나가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큰, 그때는 그 유일한 콩쿠르였던 것 같아요. 이화여고하고 경향신문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되는 큰 콩쿠르인데 거기를 나갔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정말 정경화 씨 아시죠? 그 언니가 저보다 한 학년이 위세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뭐들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언니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수준 차이가 심했었는데 어떻게 그 언니가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이야, 우리 딸도 뭐 좀 되나 보다. 뭐 저 굉장한 정경화란 사람보다 2등을 했으니까 이건 굉장한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흥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의 이렇게 좀 힘든 인생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우리 엄마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정말 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한복만 입으시는 분이셨어요. 그것도 뭐 비싼 한복이 아니고 정말 전략하고 월급쟁이의 부인으로서 자식 넷 중에 셋을 유학을 보내셨으니까 정말 전략 안 하셨으면 힘든 일이셨죠.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셨던 분 같아요. 엄마의 그 엄한 가정교육과 엄한 잔소리들 때문에 사실은 좀 옆으로 딴 길을 가려고 했다가도 다시 얼른 돌아올 수 있었던, 제가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저한테는 그런 교훈이 있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잔소리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바이올린도 늦게 시작했고 유학도 참 늦게 간 거예요. 그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 좀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난 사람이 돼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유학 가야 된다 했는데 아마 저희 엄마가 저가 못 믿었던 모양이에요. 좀 더 잔소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조금 잔소리가 부족했다 생각하셨는지 못 뛰어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의 줄리아드 학교에 계시는 그 이반 갈라미안이라고 그 김영국 씨, 정경화 씨, 강동석 씨 다 배웠던 그 세기의 바이올린 선생이라고 부르켜지는 그런 선생님이시죠. 그분한테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학을 간다, 바이올린을 하면 유학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뭐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분한테 가는 게 꿈이었고 소원이었으니까. 그때 정말 200불인가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비행기 3번 갈아타고 거의 사흘에 걸쳐서 뉴욕에 도착했던 기억이 나요. 동경을 거쳐서 뭐 하와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그리고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코트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복을 정말 한 거예요. 코트를 입고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빨간 투피스를 입고 거기다 또 주홍색 코트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코트를 엄마가 옷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바이올린 놓치면 안 되고 가방 잊어버리면 큰일 나고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코트 못 벗었고 하와이 공항에서 8시간인가 있는데 죽어도 코트 못 벗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순진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학생들께 해주는 말이 우리 선생님 그 갈라미안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소가 밭을 가를 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옆으로 흐트리지 않게 똑바로 밭을 갈게 할 때는 양쪽에 이 널판지를 댄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길을 똑바로 가려면은 다른 일은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 애들은요 저희 때보다 흥미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영화나 뭐 음악이나 텔레비전도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뭐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그게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 콩쿠르나 중요한 연주나 뭘 하나 앞뒀을 때 그거 하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수업 도중에도 뭐 문자하느라고도 그런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갈라미안 선생님께서 제가 가서 1등을 한 티보바가 콩쿠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지금 아직껏 열리고 있는 콩쿠르인데요. 그 콩쿠르를 나가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마음을 결정한 날부터 1년을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교 수업 받으면서 하루에 10시간씩을 하루도 안 빼고 했어요. 근데 그게요, 지금까지도 제가 저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똑같이 10시간씩을 했다는 거가 1년을. 그게 저한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는데요. 하고 또 하고 해도 연주라는 게 순간 예술이잖아요. 사실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편집할 수 있는 거고, 글이라는 거는 썼다 찢어버리고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림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 정말 0.1초의 실수 때문에 그 연주를 망쳐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거든요. 연주자한테는 굉장히 그게 오래 남습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라도 안 하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제가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마 경희대학교에서 저를 원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좀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유학을 빨리 못 보내셨던 거와 똑같은 기분으로 저를 빨리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들어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원하셔가지고 그냥 그때는 정말 좀 울면서 왔어요. 그때 기분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아주 들어오면 꼭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하튼 일단 들어와서 이제 마음을 잡고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또 다른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너무 느꼈고요. 정말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지닌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점점 이제 가르치는 거에도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꼈죠. 아마 그래서 더 이제 연주하는 것보다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에 더 몰두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저가 음악하는 사람인지 뭐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서로 정말 만나게 된 건데 누구를 꼭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만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처음에는 음악을 전혀 이런 클래식계 음악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듣고 공부하고 해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끔 데리러 올 때 제가 차에 타면 클래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꺼 이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 본인이 이걸 하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교수 맞아? 이런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맨날 듣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국제 콩쿠르 심사 갈 때마다 거의 꼭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전공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괴로워요. 하루 종일 뭐 몇 시간씩 같은 곡을 듣고 있으면. 그런데 너무 신통하게도 저 사람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열심히 많이 들으니까 듣는 귀가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 제법 평을 아주 정확하게 잘합니다. 사실 저희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너무 편했던 기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만 이렇게 하면서 좀 남자같이 살았거든요. 별로 누구를 뭐 새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하고는 이렇게 만나서 뭐 굉장히 몇십 년 그냥 같이 살았던 사람 같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 생소하지 않고. 근데 저희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재혼이니까 재혼임이 분명한데 재혼하셨다면서 그러면 아 맞아 재혼했지. 근데 저희는 사실은 우리 둘이 가끔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저희가 그냥 오래오래 그냥 처음부터 만나서 사는 사람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거에 모든 정열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일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그래서 옆에서 누가 그 일반적인 일을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아마 사회생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뭐 나는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 제자들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지. 이제 조금 자기가 전문 연주자로서 연주를 그동안에 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너는 제자가 있지 않느냐. 그 자기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가르치는 그 제자들이 잘 되고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걸 보는 거는 그것만큼 기쁜 건 없으리라고 봐요. 우선은 이제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참 예쁘게 깨끗하게 늙고 싶고요. 예쁘고 깨끗하게 늙으려면 끝까지 제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르치다 죽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노력한 만큼 세계 무대에서 정말 멋있는 연주자들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고요. 저희 교수님들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마지막 직장이죠. 정말 굉장히 거창하게 제가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우리 학교를 온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거창한 그런 꿈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 잘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예쁘게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의 전문 연주자 시대를 연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지난 세월 그녀는 단 한음의 선율도 놓치지 않는 연주자답게 더없이 철저한 연습과 자기 관리로 자신과 제자들에게 혹독하리만치 엄격했다. 반세기를 넘긴 바이올린 인생에서 김남윤이 지금껏 지켜온 건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듣는 사람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음악, 완전한 음악을 향해 정진하는 그녀의 열정은 대중들이 무대에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을 늘 언제나 기다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